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2019년 4월 19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벨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리금 받고 넘긴 업체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. 이게 상법 41조 경업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대구지법에서 계약 당시 관련 특약이 없으면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라 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.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른 중개업소에 자기 사무실을 넘기고 근처에다 오픈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양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내 사무실이 아니라 와이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뿐이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줬다. 도와줬다. 이런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좀 양심이 없는 행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. 근데 요 사안에서는 쟁점이 그거 같아요. 왜요? 계약 전에 근처에 안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라는 걸 알렸다라고 하는데, 그렇죠. 알렸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예 가게가 양쪽에서 두 개 하고 있어. 한 500m 한가운데서 내가 부동산 하고 있고 안에 사무실도 있는데 저기 안에 사무실 있다. 근데 뭐 나는 끝나고 저희 가서 일할 수도 있을 거다. 이제 그걸 갖다가 알렸다라고 하는데,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알리고 나 이거 권리금 받고 정리할 거고요. 거기 가서 일할 거예요. 이제 그 정도 했어. 일할 것까지도 했는데, 뭐 양수인이 어떤 의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가서 일하니까 바로 권리금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거잖아요. 너는 그렇죠. 상법상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안 된다. 그렇죠. 임대인 입장에서, 매도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. 아니 나 거기 가서 일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. 무슨 소리냐. 그렇게 여기 나한테 권리금 받고 팔고 가셨으면 가서 일하시면 안 되죠. 그렇죠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판결은 양쪽 다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중개업소 사장님, 이게 지금 중개업이지만 중개업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가게 넘길 때 내가 근처에서 비슷한 이런 그 영업을 할 수도 있다. 추후에 할 수도 있다. 그걸 인정하고 당신 권리금 받아라라고 하는 이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내용을 혹시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시간 그렇죠. 지나고 나서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거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는 조건으로 해달라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넘겼어야 돼. 그럼 아니다. 그럼 그 권리금 그렇게는 나는 못하겠다. 분명히 그 단계에서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갔으면 무슨 소리냐, 권리금 받으면서 다시 오셔서 여기 하시면 안 되죠. 만약 권리금 준 사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판단에서는 안 쓰겠다라고 그 내용을 그때 정했으면 나도 다시는 이 동네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 딱 짚고 권리금을 주고받고 정리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그 가게를 권리금 받고 양도할 때는 이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기록을 해놓는 게 추후에 이런 분쟁이 생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사실 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돼?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업장을 운영을 하다가 옆에다가 오픈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고객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게 되죠.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권리금이 크게 네 종류. 그렇죠. 영업권리. 그렇죠. 그 중에 하나가 영업권리금인데 영업권리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영업권리금 받아놓고 손님은 빼가는 거니까,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다. 그래서 상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상법에서 규정에 의하면 인접 시군구 또는 동에서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서 또 얘기가 되는 게 480m 가량 떨어진 사무실이다. 지나치게 가까웠다.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접 동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상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그럼 얼마 동안 하면 안 되냐? 평생 가게를 넘기고 나면 평생 하면 안 되냐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상법에서 이제 10년 이야기를 하고 10년간 그렇죠. 할 수 없다.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뭐냐면, 사실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경업금지에 관련된 명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돼서는
뭐라고 돼 있었냐면 다른 데는 경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이 없어도 인정을 해줬어요.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경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. 그동안의 판결은. 그러나 이번에 대구지법의 판결에 의하면 경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이 없어도 인정해주겠다는 판결이에요.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.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존재했던 부동산 양체족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분들 이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무실 오픈했다가 권리금 받아서 권리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.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개업소 하다가 다른 중개업소 생기니까 거기다 하나 더 오픈하는 거거든. 근데 이제 그런 네. 부분도 있어요.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네. 내가 하는 거 아니다. 난 네네. 거기 직원인데 내가 직원도 안 되냐라든가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얌체족처럼 가는 거. 사장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다. 네네. 이제 이건 안 해. 이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. 그렇죠. 아니 가게 넘기고 난 내가 영업을 못할 것 같아서 직원으로 가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?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. 그렇죠. 이제 여기는 그건 아니었잖아요. 요 사례는 그렇죠. 아내가 하는 사무실에 내가 이제 일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네. 하는 거니까. 근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본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직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봐야 하는 거니까. 그렇죠. 예. 자, 그래서 새로운 큰 축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판결 환영합니다. 네.